2020의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텍스턴 파트너스 송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쫄지 말고 참작가 이ሁ입니다. 네, 대한민국 모바일 컨퍼런스, 예. 2015 대한민국 모바일 컨퍼런스 2부 순서. 네, 2부 순서죠. 예, VC가 바라보는 스타트업 투자 포인트. 예. 네. 오늘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특히 예. 제가 존경하는 벤처 캐피탈들, 제가 벤치마킹하는 벤처 캐피탈 네. 세 회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기회, 정말 어려운 기회인데요. 그렇죠. 예, 본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 네. 소개와 회사 소개 회사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넌제이스에서 투자하고 있는 강석훈입니다. 보넌제이스는 내년이면 이제 10년이 되는 초기 기업 스타트업에 벌써 10년이네요. 네. 네, 투자를 하고 있는 초기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수석 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유현종입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지난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예, 하세요. 예. 예. 그 IT 혁명을 통해 인류를 행복하게 하라는 회장님의 손정희 아, 예, 회장님.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IT 혁명을 통해 인류를 행복하게 인류를 하라는 행복하게 하라. 예, 그 손정희 회장님의 비전에 맞춰서 혁명적인 IT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멘트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예, 네. 며칠 연습하신 것 같은데. 아, 예. 우리 예, 안녕하세요. KQ 벤처스의 김기준입니다. 저희는 뭐 역사가 길진 않고요. 이제 4년 차가 되어가는 저희도 스타트업인 벤처 캐피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랑 구르면서 같이 성장하는 걸 지향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뭔가 뭔가 약간 달라요. 혁명, 부른다, 네. 뭐, 초기 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올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대체 내년 내년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자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이번에는 우리 KQ의 네. 김기준 이사님부터 김기준 상무님부터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자하실 생각인지 회사에 조금 그 비밀을 조금만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면 좋을 것 투자 같습니다. 계획이나 뭐 투자 트렌드도 말씀해 네. 주셔도 되고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근데 그냥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 원래 하던 대로 저희는 네. 크게 세 가지 영역 투자는 하고 있거든요. 아주 네. 큰 덩어리로 서비스라는 영역하고 두 번째로 서비스. 게임하고 그럼 게임. 세 번째 제가 맡고 있는 기술 기반 회사들 뭐 그 영역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트렌드를 따른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그 영역을 그냥 각자 맡은 파트너가 열심히 아 투자하는 너무 모호해요. 네. 그거는 뭐냐면 뭐- 어떤 투자하세요? 그러면 내년 유망할 만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짚어주세요. 예. 그런 류의 잠깐만 다른 분의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김상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위수성님. 예전에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저희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IT 기업들만 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IT 영역에서만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팀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데요. 네. 섹터로 봤을 때는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뭐 계속 좋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 이제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수량이 많지 않나, 조금 옥석이 어느 정도 가려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 트렌드들,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VR이라든지 그런 네. 좀 새로운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왔습니다. 머신러닝. 예, VR. 그다음에 VR.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강석근 네. 대표님. 보넌제이스도 뭐 KQ나 소프트뱅크랑 사실은 다 같은 영역을 네. 보고 있는 그 투자자이고요. 글쎄요, 내년에 최근에 저희가 조금 그 하던 거 계속 하는 거 외에는 저 추가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동남아시아, 그 지역 확장. 지역 확장. 동남아시아나 인도. 네. 네. 인도.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미국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저희가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려고 하시면 말리거든요. 네, 특별한 연고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네. 뭐 그런 지역의 말릴 것 같지는. 아, 예,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한 나라라도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네. 이제 한국과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 인도.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지역을 너무 넓게 보면은 힘드니까 네. 스타트업은 항상 이제 리소스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나라를 갈 수 있으면 밸류가 거의 10배가 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별 카테고리보다는 지역별 확장 쪽을 좀 더 집중하겠다고. 산업은 이해하고- 어차피 투자자가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창업자한테 오히려 트렌드를 배우는 거고요. 네, 네. 투자자는 예. 아니 근데 오늘 지금 강석훈 대표님 말씀하시는 네. 거는 그 오늘 2015 대한민국 모바일 컨퍼런스의 주제와도 네. 그 후반부에 특히 동남아 진출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네. 그거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그런 전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네. 어떻게 다시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셨는지. 아, 네. 근데 좀 자세한 얘기를 하면 결국 그냥 저는 또 네. 제가 담당하는 영역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저도 이제 한 뭐 2년 정도 동안 계속 뭐 머신러닝이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쪽을 좀 찾아다녔었는데 기술 기반 회사에서 찾는 과정에서 좀 요새 이제 다른 생각이 바뀌는 거는 이제 저희는 딥러닝 해요 하면 무조건 좀 더 깊이 보고 이런 투자보다는 요새 이제 큰 IT 회사들이 뭐 텐서플로우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내고 있어서 요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요런 그 접근을 하는 회사들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 기술보다는 그걸 가지고 좀 더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예, 만들고 사업화하는 쪽에 좀 더. 네네. 예. 아니 그래도 우리 김상훈님 하나만 짚어주세요. 한 영역 딱 뭐 약간 예. 뭐 머신러닝 VR 나왔는데 네. 예. 동남아시아 나왔고 네. 하나만 딱 하나만 키워드 딱 하나. 찍어줘요. 뭐 다들 뭐 아는 네. 거니까 저희 그 헬스케어를 열심히 예. 헬스케어. 헬스케어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예. 저도 저번에 한번 이런 컨퍼런스 가서 질문 한번 받았는데요. 보통 이제 뭘 보고 투자하세요? 그러면 뭐 팀이나 사람이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말고 좀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거 하나만 본다. 솔직한 얘기를 하고. 예. 또는 이거가 있으면 절대로 투자 안 한다. 한 가지씩만. 그런 예. 거. 둘 중에 저의 하나. 답변은 네. 뭐였냐면 공대 출신의 약간 싸가지 없고 객한 애를 난 투자한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하여튼 뭔가 본인만의 특색 있는 답변을 예, 이 대표님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또 대답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예, 아무튼 뭐 어떻게 예. 보세요? 우리 정석근 대표님부터 한번. 나는 이거는 투자 하나 한다. 아니면 이거는 안 한다. 지금까지 뭐 제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한 철학을 말씀드리기는 너무 정리되기가 어렵고 네. 예, 생각나는 거. 예, 앞으로 좀 주안점을 두려는데 네. 좀 꿈이 큰 창업자 당돌한 당돌하면서 네. 약간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소거하잖아요. 괜찮아요. 예. 예, 그런 거를 조금 놀랐었거든요. 그럼 아. 당황하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혹시 사례로 들만한 사람 있나요? 기존에 투자한 초보한 회사들 중에 뭐 포트폴리오 중에 꿈이 큰 저희 투자하는 회사 중에 데일리 호텔이라고 데일리온 예. 세콰이어에서 크게 투자 받았죠. 그렇죠. 그분이 세콰이어랑 뭐 얘기를 시작했다라든지 예. 뭐 나는 많이 받겠다. 제가 20억 받아 30억 받으라고 하는데 100억 이상 받겠다. 그게 필요하다. 네. 이런 왜 그러냐면 본인의 로드맵 미래에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음. 허황되게 들렸거든요. 사실 저는. 저도 세콰이어 비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허황대 듣겠어요. 근데 그거를 해내는 순간 네. 아까 누가 앨런 머스크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꿈이 크고 당돌한. 담대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제가 아는 보낸제스는 장병규 대표님이나 우리 네. 강석근 대표님이나 두 분 겸손하시고 네. 항상 나이스하시고 네. 본인하고 반대되는 성향을 찾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니 저기 장병규 대표님도 좀 당돌하면서도 꿈이 큰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요. 저보다 원래 더 좋아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사례들 겪으면서 네. 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네. 투자의 어떤 그 포인트를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정 수석님은 어떻게 하나만 꼽는다. 예, 어떻게 보면은 강석근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내용인 것 네. 같은데요. 반대로 투자를 안 하는 쪽이 뭐 투자 좀 꺼려하는 쪽이 어떤 쪽이냐고 하면 네. 이렇게 투자자의 말을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존중하고
또는 너무 맹목적으로 어떻게 그런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야, 이게 좀 동의하고 특이한 대답들이 오늘 예,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아, 소백에 오실 때는 예. 일단 말을 좀 거부하셔야 좀, 됩니다. 예. 그거 제가 이 네. 바닥에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 거네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예. 하여튼 예. 이게 저희 지금 뭐 저는 되게 좋은 예를 강성근 대표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데일리 호텔 투자자였으면 저도 똑같은 가이드를 드렸을 것 같아요. 뭐한 한국 시장에만 신경 예, 쓰는 한국 시장에 일단 집중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을 봐서 빨리 오퍼레이션에 집중하자라고 네. 했을 때 물론 그게 무조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이런 꿈이 있고 이거를 되게 리저너블하게 얘기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부터 보네제스나 소프트뱅크는 예. 허풍 떨으신 분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0억 뭐인데 회사가 100억이라 그러고 뭐 1000억이라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문님. 예, 허풍은 안 되고요. 그러시면 그러시면 안 되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김상훈님. 다들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냥 좀 다른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전문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남자 대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연락도 하고 싶고 술도 한잔 하자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남미가 예. 느껴지는. 네. 예, 아니, 오늘 김상무님은 성 정체성에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예. 예. 네, 근데 그 이유는 보통 저희가 테넌트 매그닛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한테 이렇게 보이는 그 끌어들이는 힘은 아마 주변에 이제 인재들한테도 같이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같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게 되는 그러니까 것 친화력 있어서 사람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네. 투자한다. 예,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매그닛 포 탤런트 갖고 있는 애들을 끌어들이는 자력 있는 사람에 투자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예. 저는 그 보네제스 소뱅 다 굉장히 훌륭한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 대표님 보시기에 가장 내가 이 투자는 정말 의미 있게 했다. 이런 거 하나씩만 이렇게 각 회사에서 하나씩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네. 이 일을 잘해야 우리 포트폴리오들이 아 그렇군요. 그 괜히 그 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강 대표님 오늘 딴 분을 얘기하시면 속상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도 하나만 뭐 대표적으로 항상 배달의 민족을 말씀드립니다. 예, 어떤 면이? 배달의 민족은 아이템이 너무나 평범했는데 뭐 배달앱이 수십 개 이상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의 이러한 그 시장과 회사를 이루어내셨고 그 당시에 제가 그 회사와 그 대표님한테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보람되고 네 다행이다. 예, 강 대표님 이렇게 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셔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 우리 위수성님. 예, 뭐 저희 회사 이제 중위지고 제가 주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 네.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뭐 물론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소중하고 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네. 요즘 제가 특히 좀 많이 배우고 감동적이다라고 느끼는 포트폴리오는 그 이우 대표님께서 저희 공동 투자한 코코네라는 일본 예. 회사인데요. 아, 예. 일본에 있는. 예. 저도 투자했습니다. 먼저 투자하셨고 예,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저희가 투자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분기별로 봤을 때 뭐 실적 자체가 매출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실적 자체도 대단히 놀랍지만 그거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사실 그 창업하신 분께서는 대단히 이미 큰 성공을 경험을 하셨던 네, 천 분이신데 대표님이시죠. 예. 처음 작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팀 꾸려서 처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교육 쪽 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뭐 영역을 도전하셔서 계속 성공을 위해 노력을 하시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신다는 게 저는 그런 게 되게 감동적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김기준 상무님은 예. 저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이제 투자 상반기에 진행했었던 그 지금은 룬이시고 그때 이름 클디라는 회사가 제일 뭐 기억에 남고요. 이 회사는 완전 기술 회사거든요. 뭐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하는 회사인데 왜 이제 좋았었냐 하면 본인도 이제 박사고 완전 코어 엔지니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박사분들을 끊임없이 모으고 있는 이런 점이 하나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 방법론 하나로 끊임없이 그냥 연구만 하는 거가 아니라 계속 어느 도메인에서 이게 진짜 제일 사업적으로 그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뭐 패션이라는 키워드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의료 쪽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을 찾아낸거나 아니면 거의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의료라는 보수적인 이런 그 업계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으로 생각되세요. 네. 예, 제가 우리 김상무님은 그 클디에 대해서는 한 1년 전에도 자랑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네. 여전히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네요. 이거 소프트웨어 같이 투자를 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했습니다. 네. 좋은 회사. 그 VC 업계나 이렇게 투자 업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롤 모델로 삼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VC도 이렇게 심사해보고 있다 보면 애환이 있거든요. 그런 애환도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럼 이렇게 직업적으로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측면이 많지만. 저는 우리 예. 저 소호강 대표님. 아니 그 짜고 쳐서 이게 아니 지금 전혀 어디 짜우친 거 아니고 아는데 우리 빼고 아니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들어보죠. 왜 그러세요? 왜냐면 지금 뭐 쫄투를 꼭 해서가 아니라 네. 아마 요즘에는 이제 정보도 오픈돼 있고 뭐 블로그라든가 뭐 많이 왔다 갔다 보실 텐데 아 제가 죄송합니다. 그 연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이 성 대표님 연배 이렇게 창업자들을 이렇게 막 일일이 만나시고 막 현역처럼 예, 뛰는 현역에 분들. 거의 그냥 네. 주니어 심사역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없죠. 창업자 사장님들이 잘 만나기도 어렵고 그냥 펀딩을 하시거나 그냥 투심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코디네이션만 하시고 밑에서 이런 시키죠. 그렇죠. 그렇게 많으신데 강렬히 제가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아마 업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자체로 예, 그 의미가 굉장히 크시지 않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 굉장히 그 쑥스럽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성님. 저는 보내질스를. 짜고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말이고요. 그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초기 투자를 대단히 처음부터 하셨고 사실은 그렇죠. 제가 업계에 온 지가 4년이 조금 넘었는데 뭐 경력이 길진 않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한참 전부터 계속 초기 투자 해오셔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초기에만 계속 해오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런 사실 그러려면은 용감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계속 하시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냄직스 장병구 대표님 말씀하신 거죠? 예, 우리나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보민데스가 예, 초기 투자의 모범으로 그렇죠. 예. 보였고요. 또 장병규 대표님은 네. 또 남다르게 또 엑시스를 하신 다음에 재투자를 벤처에 재창업을 하셨고 네. 또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재투자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신 우리나라의 몇안 제가 존경하는 권동윤 대표님, 네. 장민규 대표님 또 뭐 유진희 대표님 이런 분들 문기학 단열에 대표님. 문기학 대표님. 문기학 대표 이제 VC로 네. 하시고 예. 자 우리 키키로 김윤 사모님. 김윤 사모님이 제일 부담할 것 같아요. 다른 분을 얘기하죠. 다른 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사실 저도 머릿속에 탁 떠오른 분이 저희 송은광 대표님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식상하긴 한데 내용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편집해 주세요. 아이고 참 왜냐하면 그 사실 누구보다도 그 한국 투자업계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신데 항상 이렇게 겸손하시거든요. 오늘도 시작할 때 제가 존경하는 회사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사실 그랬었고요. 근데 네. 한 면이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는데 그 날카로워지실 때 냉정해지실 때 보면 누구보다도 좀 그렇죠. 차가운 면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그 두 가지 모습을 너무나 이렇게 조화롭게 잘 가지고 계시는 손 대표님 느낌 어때요? 나 오늘 도망가고 싶어 지금. 아니 진짜 제가 이 회사에서는 여기에 그 좀 말씀드린 알토스까지 해서 내 네. 회사는 제가 늘 벤치마킹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다 예를 들면 여기 장병규 대표님 계시고 여기는 제가 업계에서 제일 실력이 높으신 문기학 대표님 네. 있고 그 위에는 사실 손정희 회장님 계시고 네. 여기는 정말 우리 업계 그 신생아 그 다크호스 네. 임지훈 대표님 계시다가 카카오로 가셨고 그 위에 김범수 의장님 계시고 다 성공을 하신 분들이 뒤에 딱 이렇게 버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 다른 VC들이 좀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하여튼 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거 이상하게. 말고 좀 애환 좀 한번 얘기해 애환이요? 주세요. 소시업계에도 애환 있잖아요. 본인이 느끼는 애환. 우리 김기진 사모님부터 혹시 어떤 좀 이거는 좀 힘들다. 약간 그 모든 정보가 이제 다 공개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네. 사실 경쟁이 제일 치열한 게 힘들고요. 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창업하는 분들은 숫자는 굉장히 이제 환경도 좋아져서 많아졌는데 약간 이렇게 다양성보다는 이렇게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한 거 이런 거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검토할 때 애환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쉬운 점이 많은 거 그런 게 요새 좀 고민스러운 거. 직업으로는 VC가 괜찮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잡으로는? 직업으로는 예,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스스로 매니지를 못하면 그냥 바로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그 살얼음을 걷는 느낌으로 항상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스 성님은 예, 그 네, 애환이라기보단 일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사실은 저희가 거절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예, 거절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일이 거절하는 일이라는 뭐 물론 저희의 일의 핵심은 투자를 하고 도와주고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만 사실은 일상은 대부분이 거절이고 피드백이고 어떻게 보면 싫은 소리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도 계속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엔터프레너들을 믿어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신적인 밸런스를 잘 갖춰 나가는 게 제일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네. 많이 뭐 부족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신 예. 것 같아요. 예. 저희는 거절하는 투자 못하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투자하는 일보다. 뭐 다 되게 공감이 가고 네. 추가로 이 VC라는 일은 제가 프로야구 선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프로야구 선수는 모든 타석과 뭐 행동이 기록으로 다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VC가 뭐 창업자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뭐 이렇게 좋아 보이실 수도 있지만 네. 모든 게 아주 전부 다 계량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과- 수익률이라는 걸로 돈과 관련돼 있기 예, 때문에. 어느 심사에 어느 임원이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그럼 히스토리 다 남아가지고 타석에 들어선 기록이 다 남듯이 네. 그 때문에 굉장히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애환이고 네. 그 사람들 만나고 창업자분들 만나고 저는 뭐 이 일이 너무 좋지만 투자를 하고 나서 결국 후속 투자 유치를 열심히 또 도와드리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창업자분들 다 느끼시기는 결국 이 자금의 압박, 자금이 쇼트가 난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네. 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제 중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옆에서 제가 같이 그거를 이제 함께 하고 뭐 소주도 같이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애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네. 투자 프로세스가 이제 좀 간단하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프로세스하고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또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우리 김상무님부터 해주시면 네. 돼요. KQ는 어떤 투자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신지. 투자 프로세스가 사실 저희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처음 뵙게 돼서 이제 만나다가 그 담당하시는 분이 뭔가 확신이 생기면 IR 올리고 그다음에 투심하고 뭐 진행되는 거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그 투심한 후에 얼마나 이제 기간이 걸리냐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뭐 어쩔 땐 아주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IR 끝나고선 잠깐 파트너들이 옆방에 가가지고 한 뭐 5분 정도 얘기하고선 다시 돌아와서 저희 투자할게요 뭐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뭐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좀 투심하고서 지켜보는. 뭐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되게 플렉서블한 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평균 얼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평균 그래도 처음 뵌 후부터 투자 완전히 이루어진 것까지 하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뭐 한 달 반 정도 걸리지 않나요? 한달 반 상대적으로 다른- 짧은 기간에. 다른 스피드 우리 소프트웨어 그런 이게 거요. 뭐 비슷한데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IR부터가 공식적인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네. 첫 미팅부터 IR까지는 사실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뭐 다음날 IR이 잡힐 수도 있고 2년을 만나서 IR이 잡힐 수도 있고 그거는 IR 어떤 공식적인 IR 그 저희는 이제 매니지먼트 피치라고 하는데 MP 전까지는 그거는 뭐 다 천차만별인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의사결정이 나서 계약이 진행 완료가 되기까지는 뭐 보통 뭐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뭐 그것도 역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최대한 플렉서블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뭐 보름 만에 집행까지 다 된 경우도 있고요. 그 특히 소뱅은 투심이라고 할까요? 그 스크리닝 프로세스에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꼭 조금 혹시 공개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 뭐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그 저희는 이제 IR하고 예비 투심을 하고 이제 본 투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 본 투심에 이제 보통 이제 본 투심의 좀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좀 저희가 많이 보기는 해요. 예, 많이 보긴 하는데 그거를 뭐 이제 일부 창업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에 못지않게 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건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많이 본다. 많이 본다는 게 뭔 말이죠? 아니 그냥 많은 회사를 한꺼번에 오라고 그래서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투자팀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운영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 저희 투자팀이 지금 11분 정도 되시는데 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좀 철저하게 보는 편이다. 예, 예. 본 투심에서는 우리 강 대표님은 어떻게 진행이? 보낸제스는 사실은 그 담당 파트너가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확신이 들고 네. 그 조건이 이제 거의 근접이 되면은 그 뒤에 실무적인 프로세스는 굉장히 짧아요. 예. 파트너 중심으로. 예, 파트너들이 이제 그러니까 창업자분 여기는 뭐 IR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저희는 파트너 PT라고 그러는데 파트너분들한테 와서 프레젠테이션과 Q&A만 한번 하시면 사실 창업자가 하시는 일이 다 끝나는 거고 파트너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론이 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민간 펀드고 그런 운영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굉장히 짧다. 계약을 하고 이런 건 짧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앞에서 교류하고 뭔가 검토하고 판단하는 거는 마치 이제 뭐 연애를 한다면 결혼을 하듯이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이제 좀 차이가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칼퇴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늘 2015년 대한민국 모바일 컨퍼런스. 네. 원투 여기 데이 이름이 주제. 기억하기 힘든지 왜 자꾸 봐야 되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머니투데이. 오늘 머니투데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머니투데이 사랑합니다. 예, 저도 미투. 예, 그리고 항상 그 저희 쫄지 말고 투자하라를 예, 후원해주고 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마루180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네, 질문이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첫 번째 질문부터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 대표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역 확장 측면에서 그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 있다. 그 해외 투자 진출할 기업들한테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데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해외 시장은 그다지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2010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은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어떤 기업, 어떤 특정 기업, 어떤 특정 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 투자하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해외 시장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근데 오늘 질문하신 분이 중국 분이세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예, 상대적으로. 예, 하여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강 대표님. 그 동남아시아나 인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말씀드린 거는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 페네트레이션이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상승기에 있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 앞서간 나라들은 이미 이게 그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달리 시장이 이렇게 변혁하고 있을 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쪽에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거고 일반적인 해외 시장 진출할 때는 그게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동남아시아든 그쪽에 그 연고가 있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보낸제스도 어떤 해외 팀에 투자하냐면 한국 사람과 현지인이 같이 코파운딩한 그런 팀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무작정 연고도 없는데 가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연고를 만들어 가면서 시장에 대한 도전을 하고 학습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니 하나만 좀 더. 그래서 어떤 팀을 선정하시 그런 그 도와줄 우리 보네제스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뭐라고 아까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네제스가 어떤 것들을 보낸젤스가 기존에 그런 아까 언급한 나라들의 코파운딩을 해서 진출한 포트폴리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의 인맥이나 정보통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후배 창업팀이 나갈 때에 인맥을 소개시켜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조언을 드리고 이런 활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두 번째 질문 예, 준비 예, 질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카스비 대표 이대형이라고 하고요. 심야숙고에서 투자했던 회사 중에서 투자는 했지만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 투자했다라고 느꼈던 어떤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예. 듣고 싶고요. 혹시 한 가지 하나만 더. 네네. 예. 저희 투자를 받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투자처에서 생각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갭이면 그냥 동의하고 가서 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조언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저기 두 분이 좀 애환을 얘기해 주시고 금액 밸류는 강 대표님이 한번. 예, 근데 세 분 다 제 예. 생각에는 워낙 훌륭한 창투사들이기 때문에 예. 후회한 투자는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편하게 한번 해주시죠. 자, 우리 애환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자, 우리 김기준 상무님부터. 당연히 있고요. 근데 워낙 그 초기 팀들을 만나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사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잘못되고 이럴 때 막 후회가 들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초기 팀들을 보다 보니까 뭐 사람을 많이 봐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진짜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잘못 봤을 때 되게 아쉬울 때가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진짜 그 여러 번 만나서 들었을 때는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실 것 같았는데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조금 좌절할 만한 일에 포기해 버리시는 뭐 이런 모습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팀 간에 뭐 논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살짝 너무 좀 팽팽한 건가 아니면 저게 좀 불화 요소인가 뭐 이런 거를 살짝 느꼈다가 간과했었는데 그게 점점점 커져서 좀 팀 내 분열이 크게 생긴다거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스스로 뭐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알기 위해 계속 학습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위수성님. 예, 뭐 당연히 힘들었던 투자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 결국 근데 보게 되면은 좀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이슈라기보다는 대부분 팀과 사람의 이슈에서 힘들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과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담대하고 큰 꿈을 가지되 그게 대단히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딩 하신 분들의 어떤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큰 꿈을 꾸고 큰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약간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힘들게 되냐 하면 그렇게 되면은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은 막상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 인식 자체가 안 되게 되면은 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조언을 하고 어떤 팀이 들어가서 도와줘도 그거 자체가 해결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이 팀 이슈인데 요즘 많이 생각하는 주제는 얼마나 파운더 대표분들이 현실에 기반하여 큰 꿈을 꾸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강 대표님도 뭐 그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투자 받는 입장에서 나는 뭐 5억을 받고 싶은데 투자자는 내가 3억이면 돼. 그 갭이 어느 정도까지면은 창업자가 수용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금액에 대한 갭이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밸류에이션 때문에 이슈가 사실은 되는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예, 금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은 투자자도 정말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모자라는 금액으로 넣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공동 투자자를 또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그 금액을 맞춰가지고 간다든지 중간에 자금이 이렇게 갑자기 쇼트가 나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금액 이슈는 투자자도 그렇게 뭐 자금이 모자라지 바라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율이 쉽다. 밸류가 오히려 이제 조금 항상 이슈가 되죠. 밸류 때문에 오히려 더 이슈가 밸류 차는 어느 정도까지 감안해야 되느냐? 그거는 창업적으로 제가 조언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컨퍼런스에서 그런 논의가 많은데 밸류에이션은 나중에 엑시시 되거나 IPO 할 때 밸류에이션은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되게 첨예할 수가 있지만 어차피 시리즈 뭐 엔젤 시리즈 A, B 가는 중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밸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비슷한 그 스테이지에서 가장 좋은 투자자 장기적으로 우리 주주로 갈 때 내가 만약에 우리 코파운더 CTO를 같이 할 때의 마음처럼 그럼 이 사람 연봉의 차이 때문에 갈 사람을 안 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가장 좋은 투자자를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렇게 투자를 받으시라 이거 많이 조언드립니다. 네. 예, 강 대표님 그렇지만 뭐 싼 거를 원하는 건 저희들의 속성이죠. 싼 거는 그거는 좋잖아요. 시장 논리죠. 예, 예.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고 역량 있는 네. VC일수록
다른 데보다는 조금 밸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시장 논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 반려동물 기존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신규 서비스가 이제 쭉 있으면 나오거든요. 네. 일단 저희 목표가 일단 국내에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검증이 되면 일본 쪽에 하고 싶다라고 이제 계속 목표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위 수석님께서는 일본 쪽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에 계시니까 만약에 그 소프트뱅크 벤처스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같이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은 그 금액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인프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쪽에 있어서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런지 좀 여쭤볼게요. 예, 미수석님. 예. 일본 쪽으로 확장하는데 특별하게 도움이 되거나 네트워크나 이런 측면을 좀 얘기를.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본사가 있고 본사가 하는 비즈니스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뭐 당연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뭐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뭐 스냅스라는 회사는 저희가 야후재팬에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 네네. 또 그 외에도 여러 회사들과 기본적으로 많은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저희에게 많이 하실 때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의 소비자 시장은 대단히 어렵고 한국과는 대단히 다른 시장이다. 그래서 저희가 문을 열어드릴 수는 있지만 회사의 준비가 아주 단단히 돼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러 뭐 서비스라든지 뭐 심지어는 일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지금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모로 상당히 닫혀있는 시장이고 특성이 대단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진출을 당장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정말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회사의 답이 좀 있으신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역량 있는 그 스타트업이나 그 VC, 그 벤처 쪽에는 많은 투자처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하시던 중에 VC들이 보시기에 투자처를 판단하는 그런 관점을 이미 설명해 주셨는데 VC 관점에서 보셨을 때 그럼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만약에 그 다양한 옵션들 중에 그 VC를 선택하는 어떤 중요하게 보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조금 그 애매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벤처 입장에서 VC를 선택하는 뭐를 보고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시라고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이미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VC에 투자를 받은 데들을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세요. 네. 우리가 관계랑 똑같은 사람을 채용할 때, 뭐 결혼을 할 때, 다 우리가 서로 레퍼런스 체크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드럽느냐, 딱딱한 이슈지만, 결혼할 때 레퍼런스 체크도 안 했는데. 저도 초등학교 동창회 결혼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관계, 숫자 이런 거보다 관계, 어떤 그 역량 이런 것들을 판단하듯이 VC도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듯이 돈만 보지 마시고 벤처 캐피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냥 코파운더를 찾을 때의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은 좋다. 그렇게 제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님. 예, 뭐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그리고 어떤 투자하는 사람과의 핏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특히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회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회사를 담당해서 나랑 같이 일을 할 사람과의 어떤 핏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저분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정량적인 부분보다 정말 나랑 맞고 마음을 터놓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리즈를 좀 뒤로 가서 선택을 하실 때는 이제 그런 관계적인 부분 플러스 전략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는 꼭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데 해외 펀드레이징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특정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런 조금 더 회사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이제 스테이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따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김기준 장관님.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밸류에드 해줄 수 있냐를 꼼꼼히 보시는 거인 것 같고요. 근데 하나는 회사.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소프트뱅크를 보시면서 일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같으면 보면 뭐 당연히 카카오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회사에서 줄 수 있는 밸류에드가 뭘까가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방금 전 말씀처럼 그 담당하는 심사위원이 어떤 밸류에드 해줄 수 있을까 그분의 뭐 아마 백그라운드나 역량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요 역량 측면하고 분위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VC는 투자한 이후에 거의 교류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활발히 교류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포트폴리오 회사 보고 그 중에 혹시라도 연결되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여기 투자 받으면 어때? 이거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네. 한마디 더 붙이자면요. VC의 투자를 받으셔서 받을 때는 모르는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협조적인 VC가 있고요. 또 일부는 아주 그 횟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악랄하게 네. 예, 활동을 하시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투자를 받으시는 게 아마 좋을 듯합니다. 이건 저희 너무 속사정을 얘기한 것 같아서 저희 업계의 뭐 이럴 때는 저희가 진행자죠. 아 예. 아무튼 너무 네. 저기 그 한국의 탑 벤처 캐피탈 그렇죠. 리스트들을 모시고 예.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예. 예, 특히 이 자리에 출연해 주셔서 네. 또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다 투자하신 것마다 네. 대박 나시길 대박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